Yeah, we the word up on the street. They talk about you and me. Let's start some rumors. 네, 오늘도 배우는 됐다. 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조은지입니다. 네, 오늘 KBSN 스포츠 김요한 박미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스페셜 V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월 13일에 열린 여자부 경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흥국생명과 한국도로공사의 3라운드 맞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경기 흥국생명이 온전한 승점 3점을 챙긴다면 여자부 1위가 바뀔 수도 있는 경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을지 하이라이트로 함께 하시죠. 여기서 한 점 더 쫓아갈 수 있을까요? 개인 시간차 배윤아 수비됐습니다. 김연경 쳐내기 성공입니다. 2점 차 추격. 자, 거의 다 따라왔습니다. 여기서 카타리나 아웃입니다. 카타리나 선수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은 예, 앞에 옐레나 선수가 있었고요. 노터치로 확인되었습니다. 안 맞고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동점이에요. 네. 연속 5득점을 하고 있는 흥국생명입니다. 역전까지 갈까요? 박수현 선수가 서브를 잘 넣어주고 있습니다. 카타리나 네. 이번에 성공. 세 포인트. 자, 문정원이 서브 넣습니다. 세 포인트의 도로공사. 옐레나. 네, 두스로 갑니다. 자, 이제 조금씩 성공률이 올라오고 있는 옐레나 선수고요. 예전이 시작됐습니다. 도로공사가 오늘 흥국생명을 이기려면 이 고비를 넘겨야 될 텐데요. 카타리나 네. 성공입니다. 다시 세 포인트. 25대 24. 김연경 성공입니다. 25대 25. 다시 동점. 자, 2세트에만 김연경 선수가 10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제 블로커들도 낮죠, 높이가. 그렇죠. 자, 역전 찬스입니다. 역전 찬스예요. 김미연. 해결이 안 됐습니다. 올라가면서 박정아. 자, 도로공사도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요. 블로킹으로 위기 탈출. 낮아요. 들어왔습니다. 네. 자, 옐레나 해결. 어려운 공이었는데. 네. 자, 옐레나가 전위. 네, 블락아웃입니다. 흥국생명. 옐레나. 자, 한 차례 걸렸어요. 두 번째 다시 줍니다. 두 번째도 걸렸습니다. 옐레나 넘어져 있고요. 김미연. 여기서 수비가 됐어요. 자, 돌아옵니다. 네. 자, 여기서 일단 미끄러졌나요? 세트가 조심해야 끝납니다. 될 것 같아요. 예. 네. 왼쪽입니다. 카타리나. 그러나 유효블락에 막혔습니다. 후위 공격 낮아요. 성공입니다. 김연경. 맞지 않아도 후위 공격을 이렇게 좀 자꾸 써줘야 돼요. 예. 굉장히 좀 낮고 빠르게 파이프로 들어오잖아요. 네, 상대가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19대 16. 왼쪽 블로킹. 드디어 잡았습니다. 옐레나가 드디어 하나 성공시킵니다. 옐레나의 서브. 박정한데요.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이번에도 박정아 블록에 막혔습니다. 세 포인트. 네, 오늘 박정아 선수가 뭔가 본인이 생각한 대로 공격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19대 24. 중앙 후위. 예, 옐레나가 세트를 끝냈습니다. 흥국생명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자, 문정원 서브 날카로웠어요. 옐레나입니다. 잘 때렸네요. 결정 랠리 23대 23. 자, 김연경 준비. 짧게. 살렸어요. 넘기지 어렵네요. 못합니다. 세 포인트로 갑니다. 올라갑니다. 박정아
뉴스로 갑니다. 박정환 선수가 이제 안에서 자꾸 밖으로 끌고 가는 공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김세인의 서브입니다. 네, 김연경. 쉽지 않죠. 예. 왼쪽 박정아. 자, 세트 끝낼까요? 5세트 갈까요? 김연경 그러나 5세트로 가네요. 도로공사의 범실입니다. 지금 흥국생명의 범실도 나왔었는데 네네. 이 전에 도로공사에서 범실이 먼저 나왔었죠. 그러니까. 김연경. 네, 옐레나. 좀 범실이 많습니다. 네. 전세현 범실. 32개째예요. 네, 도로공사 원래 이렇게 그렇죠. 30개 넘고 그런 적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범실 관리를 오히려 상당히 잘하는 팀인데 예. 각이 없어요. 네.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7대 13. 김연경. 네. 자, 다시 김연경. 카타리나입니다. 자, 쉽지 않아요. 범실입니다. 네. 오늘 경기의 매치 포인트입니다. 자신의 한 경기 최다 득점 기록입니다. 28득점. 자, 한국생명 끝낼까요? 김연경이 끝냈습니다. 3대2 역전승 4연승을 질주합니다. 자, 일단 뭐 1, 2세트 때는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지만 역시나 김연경 선수가 팀을 잘 끌고 갔고요. 예. 저번 주에 이제 토요일 날 경기를 하고 화요일 날 또 바로 경기를 하는 그런 일정이어가지고 조금 선수들이 오늘 힘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걸 또 잘 이겨낸 것 같고 도로공사는 뭐 아시다시피 브로킹이 지금 1등이잖아요. 그러니까 브로킹이 좋다는 건 결국 그 수비도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경기를 초반에 하다가 후반에 어쨌든 저희 흐름으로 좀 가지고 오면서 끝까지 좀 했던 게 오늘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대 센터 브로킹들이 이제 움직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C킥을 할 때 상대의 뭐 움직임이라든지 흐름이 좀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가 좀 바꿔보자. 그래서 이제 시간차도 좀 해보고 다시 또 C킥도 하고 좀 섞어가면서 하다 보니까 좀 잘 통했던 것 같습니다. 네, 흥국생명의 역전승입니다. 네, 1, 2세트를 내주고도 3, 4, 5세트를 내리 가져오면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김연경 선수가 28득점에 공격 성공률 45%, 옐레나 선수도 25득점을 기록하고요. 이주아 선수는 블로킹 4개를 포함해 15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카타리나 선수가 28득점을 해줬지만 공격 성공률은 33.3%에 그쳤고요. 배우나 선수가 15득점을 기록했지만 결국 마지막 5세트 승부가 갈리며 팀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흥국생명 이 초반 1, 2세트를 내주면서 연승이 끊기나 했었는데요. 이 결국에는 마지막 5세트 저력을 가져오면서 또 승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승리를 좀 되짚어 보자면 아무래도 2세트 김연경 선수가 다시 살아나면서 또 리더 역할을 제대로 해주면서 좀 승리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긴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뭐 어느 저 시점 정도 오면 굉장히 피곤할 때 있고 어느 시점 정도 컨디션 다시 올라올 때 있고 이런 시점인데 스케줄상 좀 몸이 사실 선수들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스케줄이었고 네. 이럴 때 사실 잘할 때는 제가 들어가도 잘 되는데 안 될 때는 그 팀에 어떤 리더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달라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오늘 또 뭐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연경 선수가 목소리부터 커졌고 액션도 커졌고 또 홈팬들까지 박수까지 유도하면서 다시 선수들을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 오늘 뭐 28득점의 공성 45%니까 중요할 때마다 역할을 해줬다고 보고 오늘 초반에 사실 김미연 선수가 좋지 않아서 일찍 교체되긴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3세트 들어가면서 연경 선수하고 엘레나 선수를 조금 떼어놓으면서 김미연 선수를 조금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 김미연 선수가 살아났고 전체적인 그 공격의 밸런스가 맞았는데 이 그 도로공사가 워낙에 디그 부분이 좋다 보니까
준비되기 전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네. 퀵 오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세타에서 공격수까지 전달되는 상황 시간이 긴데 네. 시간차로 공략을 하게 되면 물론 브로킹도 좀 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가장 큰 장점은 수비가 미처 준비되기 전에 제자리 가기 전에 네. 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결국 공격 성공률을 높이는 데 큰 몫을 했습니다. 확실히 2세트 후반부터 좀 살아나면서 승부를 듀스까지 끌고 갔던 흥국생명이고요. 이 3세트부터 완전히 살아나면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이 풀세트 끝에 아쉽게 승리를 내주긴 했습니다만 오늘 경기 1, 2세트를 보면 이 베테랑 선수는 역시 베테랑이다라는 게 좀 느껴졌죠. 초반부터 워낙 정대웅 선수가 눈치, 네. 리딩 능력이 좋았고 거기서 일찍 김미연 선수를 몰아냈고요. 사실 그 정대웅 선수의 좋은 브로킹, 배윤혜 선수의 좋은 브로킹은 뒤에 임명옥 선수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막아주고 왼쪽을 수비하고 왼쪽 막아주고 오른쪽을 이런 약속된 플레이가 될 수 있고요. 네. 브로킹이라는 거는 뭐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유효 브로킹도 있고 우리 수비수를 어떻게 도와주느냐 이 세 가지가 잘 되는 선수가 잘 되는 건데 오늘 초반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테랑들의 활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서브가 사실 처음에 또 공략이 잘 됐어요. 김미연 선수, 김다은 선수를 적극적으로 흔들었는데 이게 세트가 거듭될수록 그 목적타에 대한 서브가 스피드도 계속 똑같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네. 너무 찬스볼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옆에 있는 선수가 커버할 정도로 서브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는 오히려 또 가각에 넣어주고 또 목격파를 넣어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관적으로 계속 그러다 보니까 3세트 정도 갔을 때는 이미 서브가 약해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공격력이 살아나고 서브 네. 리시브가 상대는 더 좋아지고 이러면서 패턴이 좀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1, 2세트를 좀 가져가면서 일찍이 좀 리드를 잡는가 했던 한국도로공사인데요. 결국에는 좀 패하고 말았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해 주셨던 이 서브가 점점 약해진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 5세트도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5세트는 너무 빨리 끝나잖아요. 네. 15점에 빨리 끝나면 15점에 끝나는데 그러면 보통 외국인 선수가 3분의 2 많으면 이 정도로 책임져 줘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도 여전히 차이점은 네. 외국인 선수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카타리나 선수가 마지막 5세트에는 이득점이 18% 유지면 경기 못 이기죠.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이 리드를 지키지 못하면서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던 한국도로공사고요. 흥국생명은 승리하면서 연승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됐습니다. 네, 이어서 웰컴더축은행 웰뱅통 랭킹 탑 V 함께 하시죠. 네, 먼저 흥국생명입니다. 미들블로커 이주환 선수가 선정됐는데요. 26위에 자리합니다. 계속해서 한국도로공사 미들블로커 정대영 선수입니다. 33위입니다. 계속해서 여자부 현재까지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흥국생명이 풀세트 끝에 승리하면서 4연승을 달리고요. 승점 2점을 추가하면서 1위 현대건설과 승점 차를 지웠습니다. 이 승점은 같아졌지만 세트 득실률에서 밀리며 2위에 그대로 자리하고요. 한국도로공사는 승점 1점에 만족하면서 위태로운 3위를 이어갑니다. 네, 이어서 대전에서 열린 남자부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승리가 간절한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이 만났습니다. 각각 5연패와 8연패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 길어지고 있는 연패를 빠르게 끊어내야 하는 두 팀입니다. 연패 탈출과 함께 분위기 반전을 만들어낸 팀은 누구였을지 하이라이트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2년차의 신승우 세사입니다. 자, 리시브 길었어요. 밀어넣기! 놓치지 않습니다. 역전! 김홍정 선수. 노련미가 묻어나는 공철이었고요. 예. 그리고 서브 공격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다시 리시브 선수네요. 안 돼요. 신장호. 자, 신승훈의 서브 득점. 신승우 선수가 가장 과감했습니다. 노재욱수에서. 비석공 갑니다. 자, 동점 기회입니다. 김정원 스파이크 몸으로 버텨냈어요. 한성정. 자, 황경민이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버텨냈어요. 중요할 때 한 방을 안포짓. 자, 김준우 대신에 사용했군요. 갑니다. 한성정으로 갑니다. 어떻게 보냈어요? 자, 다시 한번 한성정이 연타합니다.
자, 동점 기회 이크바일이 끼워놓고 김정은 스파이크 뚫어냅니다. 동점 22대 22. 이러한 중요한 포인트 만들어졌고요. 자, 황경민 리시브 오른쪽 손중희 스파이크. 자, 디그됐어요. 하지만 여기서 터치된 펌쉘. 자, 하연용은 아니다. 이크바일도 아니라고 하는데 네. 선수는 모를 수 있거든요. 네. 자, 다리로 했어요. 그렇네요. 안 한 걸 했다고 피스를 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예. 자, 서브는 날카롭게 들어왔어요. 하지만 버텨냅니다. 그리고 하이볼 이크바일이 바운드 시켰어요. 자, 갑니다. 한성적으로 합니다. 한성적 셋 포인트 만듭니다. 삼성화재가 아직까지 문제는 없어요. 이번에 서브는 들어왔습니다. 자, 리시브는 들어났어요. 자, 하이볼 한성적 한성의 스파이크 한성적입니다. 이걸 끝내주네요. 아, 대각선. 다른 한성적의 모습을 보여주는 서브입니다. 정민수 어렵게 바운드 따라갈 수는 있어요. 자, 연결이 어떨까요? 자, 먼 거리에 때립니다. 먼 거리에 넘기지 못했어요. 손정이 한번 때려봤습니다만 넘기지 못하면서 셋 포인트. 이것도 서브 효과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자, 박진우의 서브입니다. 자, 리시브 됐어요. 이크바이로 갑니다. 이크바이의 프리 공격. 자, 디그 됐어요. 한성정의 디그 연결이 중요합니다. 황경민 뚫었어요. 블록아웃. 뚫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다시 2점 차로 추격을 시작하고 다시 한번 박진우의 서브. 자, 이번에는 고중이 받고 리시브는 됐어요. 이크바이의 프리 공격. 브로킹 파이터. 황경민. 자, 이렇게 되면 한 점 차예요. 이크바이르 선수가 좀 욕심을 부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리시브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크바이로 갑니다. 따라갈 수 있어요. 따라갈 수 다리 있어요. 맞았어요. 네. 일단 살려냅니다.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자, 이상우 리베로부터 스타트. 백에이 브로킹 아웃입니다. 천금 같은 브로킹이 될 뻔했습니다만. 삼성화재에서는 진짜 한숨 돌렸습니다. 천만다행. 자, 비디오 파동이 남아 있어요. 네. 예, 저희 중계석에서 분명히 판독 결과 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12가 엇갈리는 마지막 브로킹과 공격이었습니다. 있어봅니다. 이상우 리시브 됐어요. 이석공 어택커버 됐어요. 자, 이번에 이크바이리 쪽으로 합니다. 이크바이리 막혔어요. 또 하나의 브로킹. 황경민과 박진우인데 황경민의 손에 들어왔네요. 네. 서브 서브점. 점. 자, 안지원 선수를 트윗에 받은 한성정의 서브 득점이 만들어지면서 계속해서 서브는 한성정. 자, 신자우의 리시브는 정확합니다. 이크바일의 불공격 안타를 때렸어요. 범쉘 3세트까지 안 주세요. 그렇습니다. 범실도 그때까지 4개를 범했었는데 24대 14 10점 차. 박진우의 서브. AK 브로킹 포인트. 김홍정이 맨투맨으로 마지막 포인트를 만듭니다. 자, 리시브 안 돼요. 이상우 리버를 이슈가 계속 흔들립니다. 김정호입니다. 3인 브로커. 3인 브로커가 잘라냅니다. 더욱더 힘들어지는 삼성화재. 예, 올 시즌 제가 알기로는 KBS 레고 한 경기 최다 브로킹 같은데요. 네. 조재욱 세터의 서브. 갑니다. 대각선 황경민의 공격 리가 됐고요. 이크바이리. 자, 일단 바운드 시켰어요. 어렵네요. 넘어왔습니다. 자, 노재훈 다시 한번 이크바이리 스파이크. 쏜댔어요. 신성원 이번엔 한국민의 스파이크. 수비가 됩니다. 여기서 바운드가 안 되네요. 확실히 오늘 수비 집중력은 KB손해보험이 좋습니다. 넉점차에서 6세트의 서브. 자, 황경민이 받고 한국민이 때립니다. 브로커 잘라줍니다. 아포진 한국민 23대 18. 공격 성공률은 좀 떨어지지만 13득점. 예. 미들 브로커에 있다가 경기 이제 중후반 넘어가는 대로 바꾼 거기 때문에 자, 4명의 리시브 라인. 이러면 어렵네요. 매치 포인트. 네. 자, 8연패의 KB 손해보험이 매치 포인트를 만들었고 다시 한번 분명히 써봅니다. 범실의 절대 금물. 자, 리시브로 됐어요. 갑니다. 황경민 스파이크. 코트를 때립니다. 지긋지긋한 연패를 KB 손해보험이 삼성화재를 만나서 끊어냅니다. 8연패 탈출, 상대전 3연패도 탈출. 큰 틀에서 보면 네, KB손해보험이 승리합니다. 외국인 선수가 없는 가운데 승리를 가져왔는데요.
황경민 선수가 61%의 공격 성공률에 20득점을 책임지면서 공격을 이끌었고요. 여기에 한성정 선수까지 힘을 보탰습니다. 한국민 선수는 13득점으로 또 득점에 기여했는데요. 여기에 오늘 KB손해보험 시즌 최다인 18개의 블로킹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삼성화재 이크바이리 선수가 양팀 합쳐 가장 많은 28득점을 기록하고 김정호 선수도 55%의 공격 성공률로 활약을 이어갔는데요. 결국 팀은 연패를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네, 두 팀 모두 승리가 정말 간절했는데요. 이 승리의 여신은 결국 KB손해보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외국인 선수의 부재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국내 선수들이 활약을 하면서 8연패를 끊어낸 KB손해보험입니다. 오늘 경기를 앞두고 이 KB손해보험 이 니콜라 멜레약 선수를 교체한다는 소식과 함께 새로운 외국인 선수의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네, 기록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네, 1라운드 MVP로 선정되면서 기대감을 모았던 니콜라 멜라양 선수가 결국 부진에서 반등하지 못하며 교체됐는데요. 그 자리 2019-20 시즌 대한항공에서 이미 V리그를 경험한 스페인 국적의 안드레스 비에나 선수가 대신하게 됐습니다. V리그 첫 해 베스트 7에 선정되면서 실력을 인정받고 재계약까지 성공했던 비에나 선수고요. 하지만 그 다음에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결국 10경기 만에 V리그를 떠나게 됐습니다. 네, 다시 V리그에서 이 비에나 선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확실히 긴 연패에 빠져있던 KB손해보험 빠르게 분위기를 좀 바꿔낼 필요가 있었는데요. 결단을 내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결단을 낼 때는 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 선수 교체를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니콜라 선수가 1라운드에 3연승 했을 때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의 이 공격력과 득점력을 그렇죠. 충분히 보여줬고 네. 그러면서 1라운드 MVP까지 차지를 하면서 1라운드 때까지만 해도 이 케이타 선수 대신 들어온 외국인 선수 외국인 선수 걱정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강점이 워낙에 이 흥이 있고 한번 불타오르기 시작하면은 이 걷잡을 수 없는 공격력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어느 정도 이 심리적인 부분을 항상 안고 뛰었었는데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이제 뭐 외국 경험을 처음 한다라든지 뭐 이런 안 풀렸을 때 자기가 헤쳐나가는 능력이 없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공격 패턴이 굉장히 단조로웠었고요. 그러면서 이 경기를 거듭하면 할수록 상대가 분석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분석에 이제 계속 걸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교체를 결정하게 됐고요. 비에나 선수 같은 경우는 이 대한항공에서 굉장히 이 처음에 아포짓으로 뽑았을 때 194의 단신으로 그렇죠. 오면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었는데 네. 이 단신 이런 걱정 없이 굉장히 빠른 플레이, 점프력을 보여줬었고 워낙 서브도 좋고 블로킹도 좋다 보니까 네. 트리플 크라운도 6번까지 기록했던 좋은 선수로 또 기억이 되고요. 또 이 선수가 아포짓을 하면서도 보통 이제 공격에 집중을 하다 보면 수비에 소홀할 수도 있는데 수비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또 굉장히 또 열심히 하는 성실한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KB손해보험에 적응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확실히 이 분위기를 바꿔낼 필요가 있었던 KB손해보험인데요. 이 비에나 선수가 합류하면서 또 분위기를 어떻게 끌어올릴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줄지도 함께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비에나 선수가 합류하기 전까지 국내 선수들로 경기를 치러야 하는 KB손해보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참 다양한 선수들을 코트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김요한 위원이 집중했던 건 신승훈 세터였죠. 네, 아무래도 이 KB손해보험 하면 딱 떠오르는 이 세터가 있잖아요. 황태기 세터가 있고 이 국가대표 세터이고 지난 시즌도 충분히 제 기량을 발휘해줬기 때문에 오늘 신승훈 세터의 선발 출전은 굉장히 또 의외였단 말이에요. 아무도 네.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이 2년 차의 세터를 넣는다는 것까지는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했을 텐데 그래도 연습 때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뛰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선수 없이 경기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분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집중 20점대 이후의 이 승부처에서는 올려줄 선수가 또 마땅히 그렇죠. 딱 반대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뭐 과감히 토스해주는 볼들 뭐 굉장히 또 좋았고요. 특히나 또 속공도 적절히 섞어가면서 해주는 이 좋은 분배가 나오다 보니까 이 팀 분위기가 일단 살아났고요. 이렇게 이 신승훈 세터가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가니까 최다 블로킹도 나오고 오늘 수비도 되고 모든 게 잘 풀렸던 KB손해보험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오늘 경기 김요한 위원의 마음을 사로잡은 신승훈 세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2년차 세터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경기 승리를 이끌었던 신승훈 세터고요. 반면 삼성화재 6연패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최하위 탈출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경기 좀 지켜봤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아쉬움으로 남을까요? 일단은 이 선수들이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상대 외국인 선수가 없다라고 하면 오늘은 무조건 이겨야 돼.
라는 마음을 먹게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부담감으로 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런 부담감들 때문에 선수들 초반부터 몸놀림이 굉장히 무거웠고요. 상대의 블로킹에 번번이 걸린 모습들 굉장히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처럼 이렇게 사인 미스가 안 나는 이런 범신들이 나온다든지 이런 범신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때 일까지는 잘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3세트 들어가면서 이 상대의 분위기 흐름을 완전히 넘겨줬었는데 이런 범신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다시 흐름을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 힘든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 힘든 경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뭐 작전 시간에서도 이 김상훈 감독이 또 불러서 또 선수들에게 쓴소리도 하고 네. 뭐 안 좋은 소리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런 이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많은 범실로서 오늘 경기를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꼭 이겨야 한다는 좀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 범실로 인해서 발목이 잡히고 말았던 삼성화재입니다. 네, 계속해서 남자부 현재까지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KB손해보험이 40일 만에 승리를 거두면서 길었던 8연패에서 탈출합니다. 한편 삼성화재 6연패에 빠지며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네, 이어서 12월 14일 수요일에 열리는 여자부 경기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네, 페퍼저축은행과 KGC 인삼공사가 만납니다. 두 팀 모두 1승이 간절한 팀인데요. 먼저 페퍼저축은행 이 시즌 첫 승을 거두지 못한 채 이 3라운드에 돌입해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최근 분위기가 좀 달라졌죠. 저도 방금 김요한 해설위원 마음을 사로잡듯이 네. 그 경기에서 나를 사로잡을 수 있는 좀 선수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농담을 해보는데요. 네. 더더욱이나 그런 이야기 하는 이유가 이제 페퍼저축이 계속 연패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렇습니다. 분들이 좀 걱정도 하고 있고 좀 더 잘해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팬들이 있으니까 선수들이 좀 힘내줬으면 좋겠고 첫 번째는 이제는 이제 어떤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심리인 것 같아요. 다행히 점점 경기력은 좀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기는 경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네. 지난 경기 홍승명 경기를 잘하고도 마지막에 사실 사소한 범실 하나도 경기를 더 끌고 갈 수도 있었는데 그 상대로 패했단 말이에요. 그런 네.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고 지금은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니아리드 선수나 이한비 선수가 지치지 않고 또 선수들을 잘 잡아서 끌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는 뭐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잖아요. 과감한 두려움 없는 그런 경기를 해야지만이 승산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내일 경기에서 이 페퍼저축은행에서 박미희 해설위원의 또 마음을 사로잡을 선수는 누가 될지 함께 주목해 주시고요. 이에 맞서는 KGC 인삼공사 역시 4연패에 빠지면서 분위기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6위라는 현재 위치 조금은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엘리자베 선수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꼭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1라운드에서 3승 3패 괜찮았어요. 2라운드에서는 1승 5패면 굉장히 저조한 성적이죠. 엘리자베 선수가 56득점, 47득점을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못했다는, 이기지를 못했다는 게 사실 큰 원인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시작과 끝은 엘리자베 선수에게 맡기더라도 어떤 몸통 점수에서는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우선은 게타랑이 염혜선 선수가 좀 중심을 잘 잡아주고 마지막에 엘리자벳이 범실이 나오지 않도록 마지막에 20점 넘어서 엘리자벳이 잘하고도 마지막에 두세 개의 범실로 해서 경기를 패하게 되면 그 열심히 하던 엘리자벳 선수도 의지를 꺾이게 되고요. 또 다른 선수들도 이길 수 있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더 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이 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이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네, 확실히 KGC 인삼공사는 이 구성원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더 다양한 좀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데요. 내일 이 경기도 함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남자부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1위를 향해 추격하며 5연승을 달리고 있는 현대캐피탈과 이 3연승을 달리면서 더 높은 곳을 노리고 있는 우리카드가 만났습니다. 먼저 현대캐피탈인데요. 1위 대한항공 역시 연승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2위이긴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태에서 이 6연승의 길목에서 우리카드를 만났습니다. 네, 일단은 5연승 중이고 상대 정적에서 이번 시즌에 2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분위기고 상대 또 외국인 선수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찬스 같이 보이겠지만 오늘 경기를 보시게 되면 외국인 선수가 없다고 만만히 보시면 크고 다칩니다. 분명히 1세트 초반부터 방심하지 말고 꽉 집중해서 경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상대가 이제 외국인 선수가 없다 보니까 나경복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를 많이 풀어갔는데 네. 정말 신기하게 나경복 선수가 외국인 선수 없이 경기했을 때마다 최다 득점, 최다 공격 성공률을 보여줬어요. 그만큼 좋은 활약을 펼쳐주기 때문에 일단 나경복 선수부터 막아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이 미드 블로커들이 이 석공 리딩을 어느 정도에 해서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줄 땐 주더라도 네. 나경복 선수를 위주로 블로킹을 좀 막아준다고 하면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확실히 외국인 선수가 없는 팀을 상대할 때 더욱더 이 긴장감을 놓으면 안 되는 것 같은 게 오늘 경기를 보면서 또 다시 한번 느껴졌는데요. 또 현대캐피탈이 어떤 준비를 하고 나왔을지 함께 기대해 보시고요. 한편 이에 맞서는 우리카드 아가메드 선수가 직전 경기 좀 부상을 당하면서 결장하게 됐습니다. 경기 중에 갑작스럽게 아가메드 선수가 좀 공백을 만들었지만 국내 선수들이 또 활약을 보여주면서 또 연승을 이어가게 된 우리카드인데요. 좀 이 경기는 어떻게 준비하고 왔을까요? 일단 아가민 선수가 직전 KB 손해본과의 경기에서 1세트 초반에 이 블로킹하고 착지하는 과정에서 통증을 좀 느꼈고요. 그러면서 교체를 당했는데 이 검사 결과 뇌전근이 이 8cm 정도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네. 전치 5주가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경기에 뛰지 못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우리카드 외국인 선수 없이도 KB 손해본에서 충분히 승리를 했고요. 나경복 선수를 중심으로 김지한 선수의 득점 지원이 굉장히 좋습니다. 김지한 선수가 지금 이 왼쪽 아웃사이더 히터 자리에 들어오지만 이날은 이제 다음 경기에서는 이 아포짓 오른쪽으로 경기에 들어올 걸로 생각이 되고 김동민 선수가 또 왼쪽으로 한 자리 들어올 걸로 선발이 예상이 되는데 결국에는 이 서브죠. 상대의 리시브 1위 팀 굉장히 강한 좋은 리시브를 가지고 있지만 이 오레올 선수에게 서브 리시브를 집중적으로 좀 때려주면서 오레올 선수가 흔들렸을 때 결국에는 최태형 감독이 또 종종 오레올 선수를 빼기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외국인 선수 없는 팀끼리 이제 붙게 되면 그때 진검승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좋은 승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확실히 이 최근 흐름이 좋은 두 팀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또 어떤 재미난 경기를 보여줄지 함께 기대해 보시죠. 네, 1월 29일에 열리는 V리그 올스타전 투표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응원하는 선수에게 이 팬 여러분들이 소중한 한 표 꼭 부탁드립니다. 에브리데이 스페셜 V도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경기장 현장에서 벌어진 일들을 비롯해서 이 중계 화면에는 담기지 않은 일들 혹은 또 이 팬들이 오늘 이 V리그를 시청하면서 또 생겼던 에피소드들을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2022-2023 V리그 스카우팅 리포트를 선물로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12월 14일 수요일 경기가 끝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매일매일 특별한 V리그 에브리데이 스페셜 V.